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티키타카의 박종훈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를 만나볼까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아무래도 ASML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ASML로 인해서 반도체가 다시 얼어붙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ASML 실적이요, 팀장님. 사실 지금 발표될 때가 아닌데 좀 먼저 발표가 됐어요. 좀 실수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면서 맞아요. 실수로 공개가 됐는데 실적마저 좋지 못해서 투심이 확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직원분이 또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일단 뭐 기계적인 오류 때문에 뭐 일찍이 뭐 예상보다 조금 일찍 실적 발표가 됐다라는 이야기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상. 그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뭐 부랴부랴 이런 내용을 좀 접했었는데 사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여러 매출이나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그래도 일부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이제 넷 부킹스라 그래서 사실 장비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미래에 있는 어떤 수주를 끌어오는 그러한 예약 판매률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게 깨졌습니다. 이게 정말 소폭 깨진 것도 아니고 시장 예상치를 너무나도 크게 하회하다 절반이죠, 보니까 거의. 네. 맞아요. 마이너스 51%. 네. 지난 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놀랄 수준인가라고 봤을 때 너무나도 큰 하락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들의 여러 가이던스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왔었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너무 좀 과열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또는 성장률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을 어떤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늘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그 부분이 아마 이번 ASML 실적을 통해서 가시화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월가의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TSMC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있기 때문에 늘 실적 발표 때 ASML과 TSMC가 그 실적 발표 분기 동안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의 약간의 지표 같은 역할을 좀 해줬었어요. 물론 좋지는 않은 그러한 가이던스를 제공했지만은 나중에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 일단은 공포감으로 좀 다가왔다. 자, 요거를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SML 주 고객이요, TSMC, 인텔, 마이크론도 있고요. 국내 기업으로 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주들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ASML 실적이 인텔과 삼성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혔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인텔 하게 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투자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직원들도 뭐 대규모로 감원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이 이제 영향을 좀 줬고요. 사실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또 뭐냐면 중국발 이제 매출이죠, 사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중국이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ASML의 어떤 실적적인 훼손 또는 미래의 그런 수주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이던스가 또 중요합니다, 사실. 2025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30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2022년 때 한때 이제 AI가 점점 붐으로 일어나면서 ASML에 대한 특히나 슈퍼 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2025년에 대한 추정치를 그때 당시에는 600억 유로 이상으로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가이던스 자체가 그때 제시했었던 가이던스 대비해서 50%를 절반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크게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국내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회복세가 조금은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텔과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의 투자 구조 조정이죠. 투자 비용을 좀 삭감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중국발 매출에 대해서 약간의
실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면서 당연히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국 기업의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 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SK 하이닉스가 낙폭을 많이 줄여내고 많이 있습니다. 줄였어요. 예. 네, 지금 0.7% 조정이 나오면서 19만 1,500원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예.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다 네. 회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HBM에 대한 수요는 뭐 누구나 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가장 핵심적인 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HBM의 플레이어로서 우리가 국내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은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우리가 좀 보여지는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도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6만 원을 좀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좀 실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특히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 실적 발표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월가에서는 이번에 EPS 어닝에 대해서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6월 30일에 발표했던 수치와 9월 30일,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발표했던 그런 수치를 보게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자, 그 내면에는 과거에 많이 쏠려 있었던 빅테크들, 특히나 쏠림 현상이 많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장률의 둔화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 이제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특히나 뭐 엔비디아 물론 블랙웰이 정말 잘 팔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뭐 브로드컴부터 해서 좋은 실적이 그래도 나오지 않겠느냐, 성장률이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 정도 염두에 둬야 될 게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관건인데, 자, ASML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정말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 대선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 대선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이제 설문조사도 네.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박빙입니다, 예, 지금. 박빙이에요. 네. 박빙이고 제가 뭐 미 대선에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좀 많은데 과거에 정말 과거 이제 트럼프가 이제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던 그 해를 보게 되면 베팅 사이트에서 했었던 설문조사가 있었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제 언론사에서 했었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90% 이상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90% 이상이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을 보게 되면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56%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44%로 트럼프가 후보가 압도적으로 또 높은 이 우위입니까? 상황을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펜은 까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실적 또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 발표 시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베팅 사이트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아무래도 TSMC 실적을 확인한 후에 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고 나서는 아마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에 관련된 지표가 분명히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11월, 12월 되면은 이제 소비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얼만큼 소비에 또는 미국의 정말 소비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느냐가 아마 시장에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머징 국가, 특히나 지금 신흥국에 있는 지수들의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근래 들어가지고 거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 대한 부양책들,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주고 있었지만 이런 약간의 차익 실현이 매물이 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좀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었던 이런 쏠림 현상 또는 이 성장률 둔화에서 수급이 많이 이머징 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의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괴류익 많이 커져 있는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또 저희 글로벌 티켓타카를 통해서 그럼요.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도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거의 보합까지 왔다. 믿을 만한 종목이다. HBM 선두주자로 SK 하이닉스가 나서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실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솔라님께서도 반도체는 겨울이 정말 오는 듯해서 못 매수하겠다라는 의견 올라오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반도체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단기로 큰 수익을 얻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에 시장에 대한 공포, 우려심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네. 국내 시장의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두가 공포가 엄습해 있는 이러한 국내 시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매수의 있는 부분.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네.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이머징 국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약간 고평가돼 있어요. 포워드 PR을 보게 되면은 22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 평균 14배에서 18배 사이에 그 평균치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 평균 대비해서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주식의 미학은 값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면 우리가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저렴한 시장이 어디일까라고 보게 되면은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눈을 한 번쯤 돌려야 될 때가 아닐까. 거기에 국내 시장도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금융주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좋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KB금융을 필두로 금융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주가에 대한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은 10월장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네, 헬스케어 헬스케어 최근에 쪽 좋죠. 말씀해주셨죠. 예. 제가 똑똑해서 맞춘 것보다도 네, 어떻게 이렇게 네.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모멘텀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도 지금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은 시장이 빠졌을 때 얼마나 덜 빠지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여전히 포트폴리오 좀 들고 가야 되고 좀 비중이 많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은 러셀 2000 지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지속적으로 좀 중소형 기술주들 이러한 분들도 우리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정책은 지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또는 너무 낙폭이 과대됐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전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시기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헬스케어는 탑픽 섹터로 넣어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 박종훈 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